지난 10월 7일 일본 유명 블로거의 소름 끼치는 한국 드라마 분석이라는 영상에서 한국 드라마가 강한 이유는 한국의 깐깐한 시청자와 그들이 컨텐츠를 비판할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작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낳은 결과라고 분석한 블로거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즉, 해외용 작업이나 국책 사업의 결과가 아니라 수준 높은 시청자들의 눈 아래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양질의 컨텐츠가 해외에도 통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저희들도 한국 컨텐츠에 대해 오히려 배울 만한 정도의 내용들이어서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재미있는 작품이 나오는 구조라는 제목으로 전편 후편을 나누어 연재한 내용을 요약 번역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편입니다. 내용이 길어 최대한 요약하며 원문은 영상 말미에 주소를 남기겠습니다. 지난번 글에 한국 드라마가 강한 본질은 제작자와 시청자의 상호작용으로 작품이 진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어떻게 성립될 수 있었나에 관해 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드라마를 보는 환경 자체가 일본과 크게 다르다는 것이 제가 한국에 살기 시작해서 가장 놀란 점이며 시청자와 생산자의 관계성을 성립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제작자의 도전이 어떻게 되어왔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지상파 드라마의 시대입니다. 일본에 처음 한국 드라마가 전해진 2000년 초반부터 2010년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드라마는 주로 지상파 채널 3개였습니다. 당시 일본에 소개된 한국 드라마의 현지 시청률은 일본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KBS의 겨울연가 28.8%, SBS의 천국의 계단 43.5%, MBC의 내 이름은 김삼순 49.1%였습니다. 이는 당시 채널 수가 한정된 것이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인기 드라마는 50%도 나올 수 있는 어떤 드라마라도 어느 정도의 시청률은 보증되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드라마를 보는 방법은 텔레비전 시청이었으며 밤에 가족과 함께 드라마를 본다 라고 하는 일도 자주 있던 시대라 폭넓은 세대층에서 히트 가능한 가족물, 연애물이 필연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시에 사극이나 장르물도 다수 있었지만 어떤 장르에서든 출생의 비밀, 복수, 다른 신분의 사랑 등 가정에서 채널의 선택권을 쥐고 있던 주부 세대를 의식한 요소가 어느 작품이든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드라마에 한국 친구들은 어떤 장르라도 결국 연애물이 되는 느낌이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시절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깊게 접촉했던 일본은 매우 신선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돌이켜보면 배우와 설정이 달라도 비슷한 전개가 반복되는 드라마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시절 가장 중요했던 것은 텔레비전 편성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드라마, 외주 제작이 시작되었던 시대였고 겨울연가만 하더라도 KBS 방송국이 제작한 드라마의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당시 신생 제작사였던 펜 엔터테인먼트의 작품이었습니다. 외주 제작의 취지는 경쟁을 촉진시켜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아무리 제작사가 늘어도 유통 가능한 장소가 거의 텔레비전뿐이라 드라마의 작품성보다는 편성이 시청률을 좌우한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겨울연가처럼 히트를 치고 해외 판매의 가능성도 있는 시대였지만 그래도 제작사의 메인 수익원은 방송국에서의 제작비였고 방송국 측에서도 얼마나 비용을 줄이면서 시청률을 얻는가가 중요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어려워 같은 타입의 작품이 반복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의 시대, 즉 케이블 드라마의 등장 시대가 열립니다. 한국 드라마 역사에 큰 전환기를 맞은 것이 2011년경입니다.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이나 신문사 자본 등의 채널이 속속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본력이 있는 모 회사가 만든 새로운 채널들의 등장은 지상파 중심이었던 텔레비전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일본과 크게 다른 점은 텔레비전을 둘러싼 인프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들 새로운 채널의 등장 전부터 케이블 TV, IPTV의 보급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채널들의 등장은 추가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텔레비전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선택의 확대 기회였습니다.
유료 채널 1개를 계약하는데 3,000엔 정도 드는 일본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채널화 광대역의 보급은 드라마 시청 스타일을 변화시켰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실시간 방송을 놓치고도 다양한 수단으로 놓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2011년 이후 종편과 케이블 채널은 자신들의 인기 확립을 위해 모두 드라마 제작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태원 클라스와 부부의 세계 등의 히트를 낳고 있는 JTBC도 이 시기에 태어난 종편 채널로 모 회사의 자금력을 활용하고 이때부터 드라마 제작에 힘을 넣어왔습니다. 특히 요즘 드라마의 발전을 이끈 것은 사랑의 불시착을 방송한 케이블 채널 TVN입니다. TVN을 운영하던 것은 CJ ENM이었고 현재 그 드라마 부분이 독립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탄생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을 때 이 CJ ENM이 약 20년 동안 적자 결산에서도 꾸준히 컨텐츠에 투자를 했던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CJ ENM은 자사에서 TVN, OCN 등의 채널을 가지며 동시에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당시 기사로 CJ ENM은 2012년 드라마에 870억 원 투자, 26편 드라마를 제작한다. 2011년 80억 원 정도 드라마 콘텐츠 수출에 성공했다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CJ ENM은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매출에서 전체 매출액의 약 30%를 목표한다라는 계획을 세웠으며 2019년 현재 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CJ ENM의 이러한 전략은 텔레비전 광고 매출을 위한 시청률 올리기라는 것과 다른 차원의 것으로 한국 드라마 제작에 큰 변형을 가지고 옵니다. CJ ENM은 먼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 회사의 자금력을 무기로 지상파의 우수한 PD들을 확보합니다. 지상파와 달리 24시간 방송이 가능하고 다채널, 인터넷 등을 통해 재방송 등의 시청 환기가 가능하며 유료 방송으로 인해 더욱 폭넓은 표현이 가능한 점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기회와 확실한 금전 보상과 함께 능력 있던 PD들에게 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히트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이들이라는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또 CJ ENM은 2017년부터 드라마, 영화의 신인 작가를 발굴, 육성, 데뷔를 서포트하는 오펜 사업도 시작하여 2020년까지 13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상징하는 작품이 2014년 미생입니다. 원작을 집필한 윤 작가는 제작 발표회에서 지상파와 제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상파 담당자의 첫 마디는 러브라인이 없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었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노력이 이 시대의 새로운 드라마 형태를 만들어간 대표적인 에피소드입니다. 이후 요즘은 의학, 형사 등의 직업물이나 연애 요소가 없는 사회 드라마, 판타지 등 장르의 다양화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 슬기로운 시리즈의 신원호 PD의 이적도 이때였으며 그는 항상 시청자를 보며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KBS 시절 예능 PD였던 신 PD는 새로운 감각으로 그동안 드라마 제작의 상식을 뒤집는 대처를 실시했습니다. 지명도 없는 신인을 발굴하고 좋은 배역으로 그 매력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지상파도 이러한 흐름에 자극을 받아 2016년경까지는 히트 드라마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시크릿 가든, 해를 품은 달, 굿 닥터, 태양의 후예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2017년 TVN의 도깨비 히트 이후 압도적으로 드라마는 케이블이라는 인식이 확립됩니다. 재미있는 작품이 탄생하게 된 구조는 특히 지난 10년간 CJ ENM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 제작 환경의 투자와 현장 제작자들이 시청자들과 상호 교류하며 진화한 도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총평은 이 시리즈의 후편인 넷플릭스의 등장과 제작 스튜디오의 탄생, 시청 스타일의 변화 등을 설명할 다음 영상의 뒷부분에 남기겠습니다. 내용의 원문은 영상 자막에서 보이는 이 주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본어가 가능하신 분은 직접 방문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편에서 뵙겠습니다. 언제나 사실을 기반으로 저희만의 해석을 내놓는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타임앤 이슈였습니다.